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엊그제 공개된 신차 기아 시로스에 대한 건데요. 이 차는 우리나라에는 공개된 게 아니고 인도에서 공개된 차인데 현대 베뉴의 크기예요. 4m짜리 SUV인데 베뉴보다 지붕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12cm는 높아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지붕이 높은 차를 좀 좋아해요. 인도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터번 두르고 다니잖아요. 뭐 이러고 차도 타는데 터번 두르고 차 운전하고 뭐 요런 이유도 있지만 요보다 더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기도 해요. 인도에서는 4m가 넘는 차는 세금이 좀 부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타는 차들은 대부분 4m 이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좀 쾌적한 거를 또 원해. 그래서 4m 길이에서 실내 공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높여가지고 실내 공간을 좀 널찍하게 요런 차들이 좀 인기입니다. 제가 시로스 얘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올해 3월경인가요? 그때 위장막차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이렇게 내면서 맞춘 분께는 기아 그 하얀색 텀블러 요거를 보내준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내면서도 괜히 쫄고 막 뭐 그래가지고 문제 같지도 않게 내긴 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지도 않은 이거를 제대로 맞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정답이 4번 답이 없다 였는데 이유까지 요 밑에다 정확히 적어주셨어. 네, 요 Y자로 시작하는 요 분 4번 정확히 맞추셨고 1, 2, 3번 중에 정답이 있으면 진태경이 또 불려갈 것 같아서 저도 요 댓글 보고 뜨끔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이 부계정으로 한 건가? 이분께 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내드리기로 했었던 그 기아 하얀색 물병이 이게 사무실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차 안에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다가 뭐 흘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준비했습니다. 기아 관련된 문제니까 기아 우산. 네, 여기 접이식 우산이지만 펼쳐지는 것도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그리고 접히는 것도 버튼 누르면은 네,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 네, 좋은 우산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요것만 드리면은 나는 물병이 필요했는데 이러실 수 있어서 물병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물병은 기아는 아니고 강남 아이디 안과 제 눈 시술도 해주시고 강남 아이디 안과 원장님 저 우리 채널에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몇 개 주셨는데 저도 요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되게 편해요, 이게. 보냉 이런 거 되게 잘 되고 차 같은 것도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두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ok@mediaauto.co.kr 요 이메일로 주소랑 휴대폰 번호랑 성함이랑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산이랑 텀블러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시로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이게 길이 4m짜리 SUV예요. 현대 베뉴랑 길이랑 폭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붕이 12cm나 더 높은 게 특징이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측면에 요 캐릭터 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그어진 게 세로로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차를 마치 자르듯이 딱딱 그어져 있어. 길이 4m 정도 되는 차는 눈으로 딱 보기에도 작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좀 더 길어 보이기 위해서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길게 쫙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넣거든요. 베뉴만 보더라도 이 측면 캐릭터 라인을 깊고 두껍게 이렇게 빡 팔았잖아. 굵은 선이 쫙 가니까 4m보다 좀 더 길어 보이게 디자인했다. 요런 의도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시로스는 그게 없어. 쭉 길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없고 세로로 이렇게 잘라놓은 게 앞바퀴 뒤에 있고 뒷바퀴 앞에서도 또 한 번 잘라놨어. 근데 이렇게 뚝뚝 잘라놓으면 차가 괜히 짧아 보이고 그러지 않아도 또 지붕이 높은데 또 지붕은 더 높아 보이고 이러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사진을 일로 돌려보고 절로 돌려보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사진으로 보기에는 내가 자동차 디자인할 때 잘못 배운 것 같아. 캐릭터 라인 이렇게 넣어야지 차가 길고 늘씬해 보인다. 긴 라인을 줄어 써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을 넣으면 차가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시로스는 이렇게 나눴는데 오히려 차가 3등분 된 것처럼 보이면서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퀴를 감싸는 요 검은색 크레딩 요거는 또 네모나게 하고 그래서 좀 기능적으로 보이게 해주고요. 앞문짝이랑 뒷문짝 사이에 있는 B필러 요것도 아주 티나게 이렇게 바디 컬러로 이렇게 살린댔잖아요. 요런 것 때문에 앞바퀴랑 뒷바퀴는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고 승객석 있는 데는 조금 들어가 보이고 그리고 B필러 딱 살리고 이러니까 좀 더 기능적으로 보이고 정통 SUV처럼 보이고 그리고 앞모습은 거의 기아 EV3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 차잖아요. 그래서 번호판 위에 공기 들어가는 요 공기 흡입구 요게 조금 큼지막하게 뚫려 있습니다. 휠은 볼트 5개짜리 들어가 있는 17인치 휠인데 이게 차체가 아무래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17인치 바퀴가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은 뒷유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딱 감싸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밑에도 범퍼 양쪽 끝에 램프류들이 있는데 딱 끝에까지 딱 해가지고 세워져 있으니까 차가 더 넓어 보이게 해주고 있고 뒷범퍼 밑에는 듬직하게 은색으로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장식을 넣어서 차를 좀 든든하게 정통 SUV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줍니다. 띠리리. 시로스는 길이 4m에서 5mm 빠지는 3995mm 그리고 폭은 1790mm 높이는 1680mm에 휠베이스가 2550mm인데 요게 K1 플랫폼을 늘려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K1 플랫폼은 모닝이나 캐스퍼 같은 경차 플랫폼이에요. 하여튼 요 경차 플랫폼을 늘려서 소형차 크기로 만들고 높이는 되게 높게 이렇게 박시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참고로 요거랑 크기가 비슷하고 지붕이 좀 낮은 베뉴 요거는 K1 플랫폼이 아니고 K2
K2 플랫폼이거든요. K2 플랫폼은 경차보다는 한 단계 큰 거예요. 베뉴 외에도 뭐 엑센트, 프라이드 이런 차들이 다 K2 플랫폼이고요. 셀토스, 기아 셀토스도 K2 플랫폼인데 이 K2 플랫폼도 푹쩍 늘려가지고 7인승 카렌스, 길이 4.5m에 시트 7개 넣은 이 카렌스, 그리고 현대는 스타게이저 이런 차들도 다 K2 플랫폼을 쭉 늘려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 등지에서 지금 잘 팔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은 플랫폼을 늘려서 큰 차를 만들면은 원가에서 조금 좀 유리해집니다. 차 크기는 큰데 작은 플랫폼에서 쓰던 부품들이 꽤 들어가니까 원가에서 조금 좀 유리해져요. 물론 작은 차체를 늘려서 만들다 보니까 주행감이나 뭐 코너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 불리해질 수는 있죠. 근데 이 카렌스나 스타게이저나 다 동남아 쪽 미니밴이잖아요. 고속 주행감이나 뭐 격한 코너링 이런 것보다는 차의 가격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작은 플랫폼을 늘려서 7인승 카렌스를 만든 겁니다. 카렌스는 다 아시죠? 이 카렌스는 90년대 말에 처음 나온 차인데 요때도 1세대 카렌스 만들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요게 7인승 미니밴으로 만드는 거니까 당시 중형 세단이었던 크레도스 베이스로 요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원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 단계 작은 기아 세피아 준중형 세단 요걸 베이스로 7인승 모델로 내놓은 게 1세대 카렌스인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러면서 돈도 그냥 막 벌어다 주면서 기아가 법정 관리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게 해준 아주 효자 같은 차였죠. 기아 시로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경차 플랫폼을 늘려서 만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기아로서는 경차 플랫폼을 또 늘려가지고 막 이런 차 만드는 것보다 그냥 K2 플랫폼으로 만든 베뉴가 있었잖아요. 이 베뉴를 지붕만 딱 높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차였는데 이걸 굳이 경차 플랫폼 K1 플랫폼을 이걸 요래저래 늘려가지고 길이 4m짜리 SUV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개발을 한 거는 바로 전기차 버전 때문이라는 이 얘기를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지우고. 참고로 현대기아의 작은 차 전륜구동차 플랫폼은 K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K1은 경차급, 그리고 K2는 엑센트 프라이드급, 그리고 K3는 준중형급, 아반떼, 코나 요 정도 급이에요. 근데 이 중 전기차는 K1 플랫폼이랑 K3 플랫폼으로만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죠. K1 플랫폼의 경차는 캐스퍼 EV, 그리고 K3 플랫폼의 전기차는 EGMP 플랫폼이라고도 하는 기아 EV3, 그리고 지금 K2로 만드는 전기차는 지금은 없죠. 하여튼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잖아.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요거는 그래서 뭐 K2 아니고 K1으로 해도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되잖아. 띠리링 문짝은 EV6처럼 이렇게 플러시 타입인데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여는 이런 방식이고 실내는 뭐 그냥 EV3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운전석 앞에 아주 기다란 30인치 화면 12.3인치 계기판이랑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사이에 5인치짜리 에어컨 조절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문짝이나 뭐 시트를 투톤으로 된 것도 EV3랑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 차만의 특징이라면 문짝 밑에 물병 넣는데 보틀 홀더 넣는데 여기에 물병 외에 우산도 넣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어요. 인도가 비가 꽤 많이 오는 나라기 때문에 특히 뭐 여름에는 우기 계속 비 오잖아요. 그래서 우산 두는 곳까지 따로 마련을 해두기도 했고 그리고 뭐 편의장치 같은 거 다 넣었죠. 뭐 휴대폰 무선充전장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면 카본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루프도 되고 그리고 가운데 기어 노브는 드드득 이렇게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로스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뒷좌석입니다. 길이 4m짜리 소형차인데 뒷좌석이 이게 꽤 좋아 보여요. 일단 뭐 꽤 널찍하기도 하고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아주 꽤 많이 됩니다. 그리고 뒷시트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 유리창에 커튼도 이렇게 올리는 거 있고 그리고 앞좌석 사이에 센터 콘솔에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어요. 인도에 먼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옵션으로 이렇게 공기청정기 이런 거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뒷좌석에 통풍 시트 들어가. 뒷좌석에도. 근데 이 뒷좌석 전용 모니터 요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트렁크는 뭐 그냥 요 정도인데 그리 넓은 수준은 아니지만 길이 3m짜리인 것을 감안하면은 트렁크도 꽤 괜찮은 수준이다. 띠리링 엔진은 1리터 3기통 카파 엔진 요 경차로 쓰이는 요 엔진에다가 터보를 얹어서 120마력을 낸다고 하는데 캐스퍼도 터보 있잖아요. 근데 캐스퍼 터보는 10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마력만 보고 더 센 엔진을 개발했구나 그랬는데 이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긴 하더라고요. 토크를 보니까 캐스퍼도 토크가 17.5kgm고 120마력짜리 3기통 터보 엔진 요거에 들어간 시로스도 보니까 토크가 17.5로 똑같아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요 구간을 원래 요 정도였는데 조금 더 늘려서 좀 RPM까지도 최대 토크가 쫙 나올 수 있게 좀 토크 밴드를 좀 넓게 이렇게 해서 120마력으로 올린 것 같아요. 마력은 토크 곱하기 엔진 회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는 그대로 있는데 마력이 높아졌다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더 높게 간 겁니다. 근데 이 엔진도 엔진이지만 여기 붙은 변속기가 대박이네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매칭했다고 하는데 요거 아주 부럽죠. 캐스퍼 터보에 들어가는 4단 자동 변속기 요거 좀 바보 소리 듣고 있잖아요. 물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아주 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왔지만 바보 같은 4단 자동 변속기보다는 훨씬 더 좀 괜찮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 가솔린 파워트레인 외에 1.5리터 디젤 엔진 버전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좀 센 나라예요. 차 가격의 30%가량이 일단 세금으로 나오고 있고 4m가 넘는 좀 큰 차, 배기량도 1.5리터가 넘는 좀 큰 차로 가면은 세금이 차 가격의 50%가량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입차는 일단 수입 관세가 일단 차 가격의 60% 정도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4만 달러가 넘어가는 좀 비싼 수입차, 고가의 수입차는 차값의 100%까지도 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 체계 때문에 대부분의 차들이 길이가 4m 이하고 그리고 다 인도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차도 한 대 있는데 마인드라 XUV300이라는 차입니다. 이 차가 마인드라가 쌍용 자동차 갖고 있을 때 티볼리를 확 줄여가지고 이거 줄였다보다는 좀 뒤를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XUV300의 엉덩이 보세요. 이게 줄인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냥 뒤에 그냥 싹둑 잘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뭐 영상 보고 있으면 이거 약간 좀 어색하죠. 뒤가 너무 짧아서 뒷바퀴가 막 들리고 막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 티볼리가 4m 하고 22.5cm였는데 여기서 23cm를 그냥 뚝 잘라낸 거. 그래서 길이를 4m 이하로 맞출 수 있었던 건데 여튼 세금 문제 때문에 길이 4m 이하, 배기량 1.2리터 이하를 인도 현지 공장에서 주로 만들어서 팔고는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요 세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내연기관차는 4m 넘으면 세금이 많이 붙지만 전기차는 차체가 좀 크다고 해서 세금이 또 막 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입관세도 15%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수입차가 다 이런 건 아니고 인도에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회사이거나 3년 이내에 공장을 새로 만들어서 인도에서 만들어서 팔 요를 전기차들만 1년에 8,000대 한정으로 15%의 관세만 이렇게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 EV6와 EV9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차들을 지금 인도에 가져다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 근데 이 차, 이 기아 시로스, 요거를 우리나라에도 가져오면 좀 팔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현대 베뉴 보세요. 한 달에 지금 막 3,400대 좀 겨우 팔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꽤 많이 팔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예상보다 좀 적게 팔리는 거거든요. 1억 넘는 제네시스 G90가 월에 막 600대, 700대 막 이렇게 팔리는 나라예요. 뭐 이건 또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차가 작으면은 안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경차를 제외하면은 자동차 세금 체계가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큼직하고 좋은 차 사자. 약간 요런 분위기거든요. 다만 자동차세 이렇게 부과하는 기준이 100이랑 1600cc를 넘어가면 세금이 좀 쭉 늘어나기 때문에 1.6리터 이하 차들이 좀 대중차로서 좀 많이 팔리게 되고 큰 차도 1.6리터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 넣으면 힘이 그래도 좀 꽤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1.6리터 하이브리드에 좀 비싸고 큰 차들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이 꽤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경차 혜택이라는 건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거를 본따서 9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90년대 말에 아토스, 마티즈 이런 차들 상당히 많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민들에게 꽤 좋은 정책이다라는 여론이 많았었죠. 그리고 중간에 경차 규격을 살짝 좀 늘리기도 했어요. 배기량 1000cc로 늘리고 길이도 3.6m로 늘리고 폭도 1.6m 이렇게 할 때 요때도 경차가 꽤 많이 팔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경차 인기가 거의 좀 뭐 시들시들해지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땅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그러니까 작은 차 많이 탑시다라는 요 취지였는데 예전에는 요 취지대로 잘 풀려갔는데 요즘에는 너무 작죠. 다른 차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잘 팔리지도 않는 요 경차 규격을 이제 좀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서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요 경차라는 용어부터가 이제 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차가 공차 중량이 600kg, 700kg 정도로 꽤 가벼울 때는 가벼울 경차 다 왔죠. 근데 지금은 이 경차가 1톤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걸 또 전기차로 만들게 되면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경차 사이즈가 3.6m 길이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데서 전기차 배터리 큰 거 이거 못 넣잖아요. 차체 바닥에 배터리 딱 까는 건데 게다가 뭐 경차 뭐 세금 혜택 아니면 친환경 혜택 요런 거랑 전기차의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 요런 것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캐스퍼가 전기차로 나올 때 그냥 경차 규격 깨고 길이 3.6m 넘게 거의 3.8
1.8m 정도로 늘려서 배터리를 조금 더 큰 걸 넣고, 그리고 경차 길이 3.6m에 폭 1.6m, 요거는 사실 안전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처음으로 차를 산다, 아니면 뭐 아들이나 뭐 딸이 처음으로 차를 산다, 그럴 때 경차 사주기 조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중형 세단 같은 거 중고, 중형 SUV 중고, 요런 거 사도 경차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좀 큰 차에 중고차로 운전 시작해라, 뭐 요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다른 차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요즘 경차는 진짜 너무 작아 보여서 좀 위험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차 혜택 같은 거 이런 거 다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차를 탈 수 있는,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작은 차를 이렇게 권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좀 새로 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길이 4m에 뭐 폭 1.8m 정도 되는, 이 정도면은 뭐 안전도 챙기고 스타일도 좀 더 챙기고 주행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대충 좀 잘 챙겨 넣어서 상품성의 수준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차 하려면 진짜 4m에 1.8 요 정도는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게 바로 기아 시로스 정도의 사이즈인데, 작은 차를 위한 정책이 4m 1.8 요 정도로 바뀐다면은 기아 시로스를 인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만들어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경차 혜택이라든가 뭐 작은 차 정책 뭐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또 바뀔까요? 하여튼 기아 시로스는 지금은 인도 공장에서만 만들어서 인도에서만 팝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인도에서 지금 발표는 했지만 바로 파는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계약을 받아서 실제 인도는 2월 25일부터 인도에서도 인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차의 시작 가격이 90만 루피, 100만 루피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략 한 우리나라 돈은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되는 차예요. 참고로 베뉴, 현대 베뉴는 인도에서 75만 루피부터 시작을 해서 풀옵션 모델은 130만 루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아 시로스는 요 베뉴보다 지붕이 더 높고 조금 더 쓰임새가 좋고 또 새로운 디자인이고, 그리고 고급 장치 같은 것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베뉴보다는 2,300만 원 정도 비싸게 가격 책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아 시로스는 아주 탐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작은 차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짜지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서는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